안녕하세요. 천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미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2026년 진행하는 센터 사업 중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센터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랑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제 센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지원 1팀, 어린이 지원 2팀, 기획운영팀 순으로 지원 사업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설명 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 있을 예정이니 설명회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랑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업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 김기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한 해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안전하고 또 건강한 급식 환경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는 저희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정도 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마무리 해였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또 재위탁 사업 운영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저희를 또 신뢰해 주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3년 동안 저희가 또 잘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의 인사 말은 이걸로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센터에 대한 올 한 해 사업 기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기호에는 이제 운영이랑 조직, 표, 그리고 작년에 했던 취재 성과, 그리고 올해 사업 운영 계획, 특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센터의 운영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에 해당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또 3년 동안 제2타 운영을 맡아서 이번에 저희 당국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2025년도에 227개 급식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일단 2023년도에는 580개소였는데 작년에 557개소로 좀 감소를 했는데 요거는 워낙 사회적 배경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개수에 대한 부분 좀 감소를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소도 저희가 등록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급식소의 개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증가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밸런스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급식소의 그 폐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추이를 좀 보시면 그래도 2025년도에는 55개소로 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는 36개소만 일단 어린이집이 이제 폐원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그 폐원에 대한 추이가 조금 감소된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또 이제 사회복지 급식관리도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쨌든 전체 저희 총 33명의 직원들과 함께 기획운영팀, 어린이 지원 1팀, 2팀, 3팀, 또 사회복지팀 이렇게 팀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 목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급식 관리 시스템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 뭐 지원 대상의 급식의 모든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그리고 센터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사각지대에 없는 안전한 급식이나 이로 인한 건강한 식생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 핵심 사업, 특화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 핵심 사업은 전체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순회 방문 지도 직접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집수에 방문을 해서 위생이나 안전도 영양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자인 어린이와 이런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다양한 식단이나 식생활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또 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녀분들이 어떻게 식사나 급식이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는 그런 자료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천안시 안에 또 지자체 고유의 사업으로 특화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핵심 사업 강화 사업으로서 기존에 이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핵심 사업을 좀 더 저희가 천안시만에 집중적으로 미비한 점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이 사대식 습관 개선 사업에 이달했는 부분이 뭐 위생 쪽에 안전 쪽에 식중독 예방 사업 그리고 실제 저희가 조프센터에서 많이 힘을 주고 있는 식단 쪽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뇨나 아니면 나트륨 저감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천안의 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두를 가지고 천안 프렌즈 나느냐 호두 대장 사업을 했었고, 또 실제 이제 기본 회원인 지원 대상의 영양사분과 같이 저희의 노하우를 또 제공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건강한 동행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사업으로 지역 연계 사업이나 다양한 홍보활동 사업, 또 산업 통역이나 직원 교육 사업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원장님 대상으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에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전체적인 원장님 대상의 서비스 이런 저희 센터가 지원해 드렸던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그래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각각 위생안전, 영양순의 정보제공 모든 영역에서 다 조금씩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승한 점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 원장님, 교사님, 조리원 대상의 대상자별로 보셨을 때도 조금씩 유사하거나 아니면 상승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원장님들께서 좀 만족하지 않았나라고 또 자체 평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 식행동 개선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장님 대상으로 아마 그 아이들에서 가장 그 식습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3대 식습관이라고 하는 식사 전 손 씻기, 편식 감소, 음식 남기 감소 세 가지 영역별로 아마 조사를 했었을 텐데요. 그게 좀 보니까 2014년 대비 작년에 점수가 조금 일부 낮아지는 그런 점수의 경향을 보였고 또 전국 센터의 평균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간 낮은 뭐 그렇게 이제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낮은 점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현장에서 지원하고 교육드리고 있는 이런 그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다가가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 이런 방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잘 도와주시고 있지만 적극적인 협조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 사업에 대한 2026년도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핵심 사업과 특화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그 사업들은 주제나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나 또 시각처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제 내용을 다뤄서 제가 교육이나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특화 사업에서 일부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좀 변경되는 부분, 또는 조금 이제 종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사업 강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습관 개선 사업으로 이달에 넌 누군이라는 편식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에 그 요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튼튼 약속 건강 캠페인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뒀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연차 5차의 3년 동안은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그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식중독 예방 사업과 식단 체계화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조금 더 내용이나 주제면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제 나당 저감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제 나와 당신을 위한 밥상이라든지 신나는 장터 같은 이런 나트륨 저감 사업에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그 많이 또 인식도도 높아지시고 또 다양한 환경도 많이 이런 분이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으로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대신 그 가당 그 당류 사업에 있어서 현재 어린이와 그 아동에 있어서 가장 당 섭취가 높은 9번 식품이 이제 가당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당 음료를 좀 섭취를 줄이고 대신 이런 건강한 우유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우유조화 우유 박사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정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사업 중에 하나로 워낙에 요즘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나와 지구를 위한 초록밥상이라는 신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계획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 활성화 사업으로는 기존에 했던 그 호두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또 천안의 그 입장의 거봉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봉이라는 포도를 가지고 또 이런 farm to table에 해당되는 농산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기본 회원 영양사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영양 강화 사업인 건강을 돕는 사업은 또 요구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동안 저희가 쭉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장님들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뒤에 저희 팀장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지원 1팀 팀장 김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센터에서 급식소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순회 방문과 대상별 방문 교육에 대한 일정과 특화 사업 이달에는 누구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 방문 지도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담 영양사를 통해 위생안전 관리와 영양 관리에 대해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담 영양사가 급식소에 방문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정해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영양,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조리원님과 원장님께 개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해당 내용을 개선하기 용이하도록 순회방문 결과지 형태로 보내드리면 확인 후에 적용하셔서 기관의 급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급식소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방문 지도는 위생안전관리와 영양관리 이렇게 두 파트로 위생안전관리는 연 6회 또는 4회 방문해서 지도드리고 있는데 이 중 2회는 영양관리 지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급식소 관리를 위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교육 만족도 조사 시 진행했던 지원 물품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5%의 원장님들께서 매우 만족하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희망 지원 물품도 조사했는데요. 의견이 많이 나온 순서대로 고무장갑, 앞치마, 위생모, 식품용 살균제, 기구용 소독제, 그리고 기름때 세정제, 각인 롤백과 지퍼백 등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의견 주신 물품들로 26년 지원 물품을 계획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의 문제로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올해 계획되어 있는 지원 물품은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상별 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육은 전담 영양사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하반기에는 당을 알맞게 먹어요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 대상 교육인데요. 원장님은 연 2회, 조리원님은 연 4회에서 6회, 교사분들은 연 1회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 주제는 화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올해 진행되는 순회방문 지도와 대상별 방문 교육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월 21일부터 1차 일정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총 6차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 시에 공통적으로 위생안전관리와 지원물품 제공, 그리고 조리원님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2차와 5차에는 영양관리와 원장님 교육이 추가되고 해당 일정 오전에 어린이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교육은 5차에 진행되어 5차에는 모든 대상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 4회 방문드리는 기관은 본 일정에서 3차와 6차 일정을 제외하고 방문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물품은 만족도 조사 시에 말씀해 주셨던 품목들과 해당 차시 교육 주제와 연계되는 물품을 위주로 계획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특화사업 이달의 넌 누구니입니다. 이달의 넌 누구니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편식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공 이후에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향후 활용 의향이 높아서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26년도부터는 기관 간의 우수한 활동 공유를 활성화하여서 더욱 효과적인 영양 교육을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목요일마다 푸드브릿지 이론을 활용한 4단계 메뉴가 작성되어 매월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선호도 및 식재료 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작한 교재를 20년, 21년에 배부 완료하여 22년부터 2년 주기로 반복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에는 이달에 넌 누구니 1권에 12가지 채소를 주제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채소 음원 및 챈트 개발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현재까지는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가지, 8월 근대가 천안시 센터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달에는 누구니 24가지 채소 음원이 모두 개발되면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체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활동 지도안입니다. 지난 12월에 26년 이달에는 누구니 사업 안내문과 함께 알록달록 채소 탐험대라는 제목으로 파일이 배포되었는데요. 이렇게 교재, 음원 및 챈트, 활동 지도안을 활용한 영양교육 인증샷 이벤트를 8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 및 지도안을 활용한 사진 이벤트, 그리고 채소 음원을 활용한 영상 이벤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에 26년 이달에 넌 누구니 사업 안내문과 함께 알록달록 채소 탐험대가 발송되었는데요. 파일 확인해 보셨나요?
알록달록 채소탐험대는 23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요리 또는 놀이활동 지도안으로 개발한 교재입니다. 기존에 배부된 교재는 복사해서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인쇄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배포하였고요. 실물 교재는 1차 순회 방문 시에 각 기관마다 한 권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이달에는 누구니 교재로 매주 푸드브릿지 메뉴가 제공되는 날 1주부터 4주차 영양교육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4주차 오감놀이 교육 시에 채소탐험대 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달에는 누구니 이권 채소의 활동 지도안은 올해 12월에 파일로 배포해서 내년 1월부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24년에 진행한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과 팀장단이 참여한 최종 심사는 25년 2월에 진행되었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주제 적합성, 창의성, 실현성, 유익성, 완성도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명과 담당자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6곳의 기관에서 60건의 사례를 응모해 주셨고요.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기발한 활동들이 많아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의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해 주신 내용은 잘 활용해서 채소탐험대 2권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연계 프로그램 요리놀이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편식 예방 교육을 가정으로 연계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감놀이 및 요리 활동을 하며 채소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 30명을 대상으로 가지를 주제로 하여 6월 후반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천안시 센터 SNS 계정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여서 학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원장님들께서는 신청 기간에 학부모님께 꼭 안내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어린이 지원 1팀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어린이 지원 2팀 박현주 팀장님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지원 2팀 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 2팀에서는 어린이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팀 사업은 여기 1번에서 4번까지는 식단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5번에서 7번은 특화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 설명에 앞서 작년 식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은 2025년 2월 순회방문 기간 동안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기관에서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일품 메뉴와 채소 스틱은 현지 센터 제공 방식을 가장 선호하셨고 표준 레시피는 신메뉴와 특화사업 메뉴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단 통신문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현재 식단 제공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에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입니다. 만 1, 2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떡 제공을 제한한 이후 빵류 제공 횟수 증가와 간식 메뉴 단조로움 등의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떡 제공 희망 여부 조사 결과는 희망하시는 급식소는 44.1%, 미희망은 55.9%로 미희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희망하는 기간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떡 대체 희망 메뉴로는 자연 간식, 빵, 주먹밥, 면류 순이었습니다. 또한 25년 감수 요청 없이 변경 가능한 품목에 육류를 추가한 부분은 95%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준 레시피 활용률은 96.2%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변경 메뉴 중심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어 올해도 기존과 같이 홈페이지 상시 게시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만 3호세 식단에 한하여 떡 제공 가능 메뉴를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떡 제공 관련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센터 식단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식단은 연령 및 시설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8종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과 동일하게 8종의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 식단 중 준비기 식단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처음 입소한 유아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에 도움을 주고자 익숙한 식재료와 소화가 쉬운 메뉴를 구성하여 신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표준 레시피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앞에 결과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 표준 레시피는 2024년 3월부터 각 어린이집 유치원 사정에 의해서 원하는 메뉴로 식단 감수 요청 후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식품군 내 동일한 조리법으로 식단 감수 요청 없이 변경한 경우 해당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센터 홈페이지 아이디는 기관당 1개만 부여되므로 조리원 선생님께도 공유해 주셔서 표준 레시피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통신문인데요. 기존 통신문에는 연령별 구분 메뉴, 신메뉴, 제철 식재료 정보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식단부터는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떡 제공 안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만 3호세 식단에서 떡 제공을 희망하실 경우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영양 정보를 함께 기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떡 제공 시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식단 유형에 맞게 영양 정보를 수정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단표 양식 변경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식단 통신문을 통해서 연령 구분 메뉴, 신메뉴, 제철 식재료 정보를 안내해 드렸던 걸 2026년 2월 식단표부터는 식단표 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식단 우측 상단을 보시면 식단 표시 안내 아이콘이 있어 메뉴 앞에 기호를 통해 구분 메뉴, 떡 변경 메뉴, 제철 식재료, 신메뉴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드립니다 항목에는 신규 사업인 초록박상과 해당 월 제철 식재료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박사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달걀, 생선, 우유를 포함한 페스코 단계 급식을 월 2회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식단 하단표에는 원산지 표시란이 있습니다. 해당 월 식단에 사용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기재해 두었으니 각 기관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원산지를 기록하여 가정 배포와 게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단 활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6년 3월 식단표부터 여기 왼쪽 하단에 영유아 식단 안내 영상을 QR코드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식단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과 학부모님께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이니 가정 배포 시에도 QR코드가 포함된 식단표를 수정 없이 그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게시되었던 2월 식단표에는 26년도 생일 식단이 함께 반영되었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단 감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 중에서는 감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표준 레시피 제공 방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단 감수 요청이 요청 없이 메뉴 변경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시를 들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단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식단 감수 없이 동일한 식품군, 동일한 조리법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소, 과일 등의 제철 식재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단 하단에도 기재해 두었듯이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안내 문구처럼 시금치, 애호박 등 값이 폭등하거나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시금치 된장국에서 얼갈이 된장국으로, 애호박전에서 부추전으로 변경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식품군 내에서 조리법 변경 없이 바꾸실 경우에는 감수 요청 없이 가능하십니다. 단, 같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고등어라도 구이에서 조림으로 조리법이 변경되거나 새우전에서 배추전처럼 식품군이 바뀌는 경우에는 식단 감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분에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육류끼리 변경,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동일식품군 내 대체 식재료 품목에 추가하여 쇠고기 숙주볶음에서 닭살 숙주볶음, 돈육 사태찜에서 쇠고기 사태찜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돈 사태찜에서 달걀찜처럼 같은 단백질 식품군이지만 같은 식품군의 조리법도 동일하게 바꾸신 거지만 돈육과 달걀은 동일한 식품군이더라도 열량 차이가 나므로 단백질 식품군 중 동일한 육류를 제외하고는 감수 요청을 필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단 감수 요청 없이 변경 가능한 동일한 식품군 내 대체 가능한 식재료 품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아래 교환 자료 중에 여기 잡곡밥이 나와 있는데 저희 유아들은 소화 기능 발달이 미숙하다 보니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종류의 잡곡을 5% 이내 사용하여 제공해 주시고요. 이렇게 밥, 김치, 우유 및 유제품, 과일, 채소 스틱, 떡, 빵, 차류, 단백질군과 다르게 종류에 따라 열량 차이가 크지 않고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군으로 수급 여건에 따라 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채소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추가된 육류는 동일한 육류로 만들어졌다 하여도 닭을 치킨 너겟으로, 오리를 훈제오리 등으로 가공식품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장조림을 메추리알 장조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은 단백질 식품군이지만 소고기와 메추리알이 같은 육류가 아니므로 식단 감수를 요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 설문조사 결과 동일한 식품군 내에 대체 식재료 품목의 육류 추가가 기관의 도움 여부의 결과에 매우 그렇다가 64.9%, 그렇다가 30.2%, 보통이 4.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단백질 식품군 품목 추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추가되었던 단백질군 육류 대체 사용에 대한 예시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수요일 날 일품 쇠고기 굴소스 볶음밥을 돈육 굴소스 볶음밥으로 변경할 경우 같은 육류이고 조리법도 동일하여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전날 화요일에 점심에 돈육 사태찜으로 점심 주찬이 돈육으로 중복이 되고 금요일 점심은 닭갈비에서 치킨 너겟으로 변경하시면 주재료는 닭고기지만 가공식품으로 변경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듯 동일한 주찬에 연일 식재료가 중복되거나 가공식품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육류 감수 없이 변경 가능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돈육 굴소스 볶음밥을 닭살 굴소스 볶음밥으로 그리고 닭갈비를 닭살 숙주볶음으로 변경하시면 동일한 육류와 조리법이 같아 감수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화 사업의 하나인 식단 운영관리 DB 사업입니다. 우리 센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월 시장 조사를 통해 제철 식재료 동향과 가격을 파악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 농산물 시황 정보와 비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보완하였는데요. 최근 기후와 시장 변화가 커짐에 따라 식재료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DB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조리원 역량 강화 교육 신조 있는 우리 급식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조리원 변경 시 위생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조리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기본 내용을 동영상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참여 만족도와 위생점수 향상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과정에 영양교육 내용인 영유아 식단 안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은 조리원 변경 시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전담 영양사 방문 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조리원님 휴대폰으로 교육 수강 링크를 보내드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조리원님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영상 시청 후 간단한 퀴즈까지 완료하시면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 다음 순회 방문 시 전담 영양사를 통해 선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변경으로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1월 말 문자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사업인 나와 지구를 위한 초록밥상입니다. 초록밥상은 국가정책 지원 사업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사업입니다. 최근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늘고 채소과의 섭취는 줄면서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에 위해 지역 농산물 기반의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록밥상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육류 제공 횟수를 줄이고 지역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 채식을 기본으로 하되 달걀, 생선, 우유를 포함한 페스코 단계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향후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26년도에 나와 지구를 위한 초록밥상 사업 운영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2회 채식 급식을 제공하고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수입 식재료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 제철 식재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인식 개선을 위해 상반기 어린이 방문 교육에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란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록밥상 제공과 잔반 없는 날을 연계하여 인증샷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문을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어린이 지원 2팀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획운영팀 김미정 팀장님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지만 이제 제가 기획운영팀 업무를 이제 겸유하고 있다 보니 기획운영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 대상 집합교육, 그리고 두 번째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그리고 특성화 사업 우유조와 우유박사와 나는야 거봉대장, 그리고 정보 제공으로 통신문에 관련된 내용과 마지막으로 기타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대상 집합교육은 이번 지난 11월에 했던 요구도 조사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학부모 집합교육은 2019년 이전에는 좀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오랜만에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6월 25일 당국대학교에서 영유아 씹기 교육의 중요성 및 또 올바른 식습관 지도 방법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에 관한 안내문은 6월 1일 이전에 센터에서 기관으로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이 직접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선정된 학부모에게는 저희 센터에서 개별 문자로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교육은 이제 장소상 이제 선착순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대신 전문 강사 특강을 통해서 우리 영유아기 식기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또 가정 내 식습관 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키즈노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선정된 기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원으로 추천해서 센터의 주요 사업과 또 안심급식 운영 체계를 소개하고 급식 운영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은 센터 사업 소개 및 부모 교육,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 참관, 그리고 급식 운영 현장 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급식소 영양관리 안내와 연령별 적정 배식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국염도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염도 관리를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의 급식 맛보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금 올해와 25년도에 26년도 올해 계획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급식 맛보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아건강 식생활 실천 조사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유아건강 식생활 실천 조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는 필수 사업에서 선택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유아건강 식생활 실천 조사와 연계해서 참여 기관을 사전에 모집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아건강 식생활 실천 조사는 유아의 식습관 형성 수준과 위생 식행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센터의 영양위생 지원 방향과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는 아주 핵심 조사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연계된 사업 특성상 24개월 이상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24개월 이상인 유아가 재원 중인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되 이는 24개월 이하 아이들이 많은 가정 어린이집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의 신뢰성과 교육 효과를 고려한 운영 기준임을 말씀드리고 향후 연령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방안도 이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성화 사업인데요. 우유조와 우유박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한 국가정책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고 흰우유 섭취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비대면 영양교육과 놀이 실천 중심 활동을 연계해서 시설 교육에서 가정 실천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에는 만 3호세에서 만 1호세로 저희가 바꿨는데 그 만 1호세에 참여했던 원장님들 중에서 저희에게 그 만족도 조사에서 만 1세의 경우에는 우유를 먹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좀 주신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3호세를 위한 교육이었다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만 1에서 5세까지 확대한 사업이니만큼 만 1세보다는 만 2세, 이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만 1세부터 이제 흰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에는 계획한 대상 수는 만 1에서 5세 어린이 약 6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고 2024년과 2025년 참여 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에서는 비대면 영양교육 후 놀이활동과 약속하기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가정에서 한 달간 하루 흰우유 한 잔 이상 마시기 실천을 연계합니다. 가정연계 활동 종료 후에는 흰우유 달력 인증 사진을 제출을 하면 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아동에게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의 당류 섭취 감소와 올바른 음료 선택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가정과 연계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은 사업이니 우리 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농산물 활성화 사업인 천안프렌즈 나는야 거봉대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천안 지역의 특화 농산물을 소개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더불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 동안 입장면에서 생산되는 거봉포도를 주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농장에서 체험활동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작년에 벤치마킹 현장 방문들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거봉포도를 주제로 한 체험 농장이 마땅치가 않아서 호두대장 포맷과 동일하게 센터에서 제작한 교육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고 저희가 제공한 거봉포도와 관련된 꾸러미를 가지고 놀이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시는 부분이지만 포도는 오감놀이나 섭취 과정에서 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높은 식품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잘게 썰어 제공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통해서 사전 안내할 예정이고요. 시설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공지하는 신청 안내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통신문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정통신문과 조리원 통신문을 제작해서 매월 20일 센터 홈페이지와 SNS 게시 또 기관 대표 메일을 통해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저희 정보 제공 통신문들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되어서 기존 계정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는데요. 현재 통신문과 주요 사업 안내, 그리고 식생활 정보 등은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기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조리사님이 계시면 기존 계정은 꼭 팔로우 취소하시고 새 계정으로 팔로우 해 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지원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10월 원장님들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입니다. 해당 조사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센터 운영 수준과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이제 향후 사업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2027년 지원 서비스 요구도 조사는 저희 천안시센터 주관으로 매년 11월에 실시가 되고 있고요. 차년도 지원 서비스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유지하거나 보완하거나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두 조사는 모두 센터 지원 서비스의 질 관리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에 했던 지원 서비스 요구도 조사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응답률이 44%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사업 설명회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인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사업 설명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1월 22일, 1일, 내일 오후 6시까지 참여 가능하고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서 문항이 몇 개 되지 않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오늘 진행한 사업 설명회 녹화 영상은 금일 오후 4시 이전에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모두 공유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기관, 그리고 참석하신 기관에서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 공유할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나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담 영양사 또는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센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천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소와 함께 협력하여 천안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통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대상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